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검찰의 설명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넘어 두 비리 의혹의 수사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냈습니다. 두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땅굴까지 파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건 지난해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시절에는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를 쳤고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김 처장의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매개로 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도 거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시장 시절 성남시의 판단이었다고 본 겁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 낸 것이지만 검찰의 이번 판단은 두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에 사실상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두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근거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모두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를 여러 방향에서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기소는 그 이상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고 했는데 검찰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개발 관련 시민단체 일을 돕고 있을 때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했다는 겁니다. 교류를 했다고요? 네, 당시 김 처장은 건설회사 리모델링 업체에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때부터 그리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잘 알고 지냈던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하면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초접전 박빙을 벌였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 논란이 커지니까 사업 추진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끊어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를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공소시효를 묶어놓은 효과를 받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이 대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의 승패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만큼 치열했죠. 그래서 고발, 고소전도 많았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여야가 대선 기간에 서로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최소 100여 건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예. 대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상대 후보와 캠프가 거짓으로 해명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큰 줄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수사 해명이 있고요. 또 허위 경력 의혹이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처럼 가족 리스크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대통령 부부와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은 사실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말고도 김 여사가 어머니의 잔액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소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개별 사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몇 건 중에 얼마나 기소를 하고 또 불기소했냐는 숫자만으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발인 조사 방식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모두 서면 조사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는 아내 김혜경 씨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대면 조사 방식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네. 대선 기간에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장남도 최근 출석 통보를 받아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 주자 1위인 정치인이 선거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건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당에도 큰 위기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변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됩니다.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 간 법적 공방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소취하 등으로 갈등을 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직전 대선 주자 겸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대신 유튜브 방송에서 애둘러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민주당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민주당은 맞불 카드로 꺼낸 김건희 특검법을 국정농단 특검의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추진에 대해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소식이 전해지고 곧바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정치 탄압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현대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여 명 규모로 꾸리게 돼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렸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 1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외에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조 의원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